네, 제가 서야 잘 보이겠죠. 이게 안 나오네, 근데. 여기 됐어요. 네, 됐어요. 네. 우리 존경하는 시당 김대진 위원장님과 또 존경에 맞이하는 사랑하는 상무위원님 여러분, 이 촉박한 홍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? 우선 감사드리고 또 노고를 취합니다. 네. 제가 MBC하고 인터뷰 약속이 돼 있어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제가 한 5분간 말씀을 드리고 한 10분은 상무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약 한 15분 내지 20분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짧은 만남이지만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. 제가 왜 사실 저 법무부 장관 하는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좀 쉬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개혁은 때가 있는 것이어서 180석 가지고도 하지 못하면 또다시 우리를 지지해달라 할 염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 기왕에 온 국민이 촛불을 들어서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또 우리 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그게 보답하는 길은 개혁 완수를 하는 겁니다. 이곳 대구 경북에서 개혁하면 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개혁을 해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표가 떨어지는 겁니다. 개혁의 성과가 안 보이기 때문에 체감을 못하면 표가 떨어집니다. 그런데 그 개혁이 피부에 닿고 이게 내 문제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면 계속 지지를 해줍니다. 개혁이 지켜줘야지 개혁을. 내가 안 지키면 개혁 못하고 내가 피해를 입는구나. 그래서 왜 개혁을 해야 되는지 개혁을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입이 아프더라도 자꾸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저의 책임이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하셔야 될 일입니다. 많이 억울하죠. 열심히 이곳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무조건 문재인 정권이 원망스럽다 얘기하니까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. 스웨덴에서 노사 합의가 대단히 잘 되고요. 그런 게 왜 그렇게 잘 되느냐? 그러면 스웨덴의 진보 정권은 왜 수십 년간 집권을 할 수 있었느냐? 그걸 일하는 땀 흘리는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지지층이 두터운 겁니다. 이 진보 정권이 내 삶을 책임져 주는구나. 이 정권을 지켜야지. 그러니까 자기 이해관계를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반영을 해주니까 계속 진보 정권을 지지를 해줘서 몇십 년 장기 집권을 하니까 사회 대개혁이 되고 스웨덴은 어떤 위기가 닥쳐도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, 선진 강국이 된 거예요. 우리도 그 예를 생각해 보면 어때야 될까요? 우리 지지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우리가 한 일입니다를 열심히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.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. 아까 우리 어떤 의원님 신랑을 하더라도 저한테 비판해봐야 소용없습니다.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. 시원시원하게 질러주고 한 일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해야지. 주춤거리면 검찰개혁 하는데 마치 그게 잘못된 것처럼 검찰개혁 하는데 장관의 스타일이 문제다. 그럼 어떤 스타일로 개혁을 해야 될까요? 상대는 이 수사권을 안 베끼려고 70년간 누려온 수사권이 더 독점화됐어요. 이 과거에 있던 국정원도 힘을 빼고 기무사도 힘을 빼고 나니까 그 모든 걸 양도받아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. 알짜만 수사권을 경찰에 나눠줘도 그거 원래 쳐다보지도 않던 잡사건들이었어요. 안고만 수사를 하는데 영장 청구권도 갖고 있지 하니까 이 살아있는 권력이 부패할 때 반헌법적일 때 수사하라고 했지 함부로 능멸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. 뭐라고 할 때마다 사건이 안 되는 거 가지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이러는 검찰의 그런
무소불위의 고난을 보면서 이게 반민주적이구나 우리. 근데 이제 언론은 그걸 민심 위반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거죠. 그럴 때 누가 나서야 됩니까? 당이 나서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질타를 하는 거죠. 당이 장관의 스타일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. 여러분이 보시면 저 언론에 나면 되게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남자스러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마누라처럼 조그맣고. 근데 왜 당이 힘을 안 받쳐줄까? 그게 답답한 거예요. 할 일을 야무지게 할 때 국민들이 저거는 우리 국민을 안 다치게 하려고 저렇게 개혁하려고 하는 거다. 저 세력을 우리가 도와야 되겠구나. 국민 마음에 불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. 국민 마음에 불을 질렀을 때가 언제예요? 바로 그 촛불 들고 나왔을 때예요. 더 이상 못 참겠다. 그래서 촛불로 탄생한 이 정권이 오로지 공모할 때는 국민을 위한 거예요. 그게 지방에 살건 경상도에 살건 골짜기에 살건 어디에 살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 대개혁을 하겠다. 제조 산하를 약속했다 그러면 그 길로 차근히 가고 우리 성과를 설명할 때 저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비위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저러는구나 하는 진심을 보여야지. 그게 잠시 피곤하고 힘들다고 언론이 뭐라고 한다고 맞습니다.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를 인정해주나요? 안 하죠. 왜? 그들은 기득권자니까. 기득권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도전장을 우리는 내는 것이고 누구를 위해서? 국민을 위해서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당 생활을 하는 거예요. 정당에서 여러분에게 월급을 드립니까? 잘했다고 상을 줍니까? 해주는 게 없잖아요. 근데 욕 잡숴가면서 왜 이 정당 활동을 하는 겁니까? 바로 그런 국민을 위해서 공부하겠다. 그게 정치다 하는 마음속에 정의감에 따르는 거잖아요. 우리 양심에 따르는 거잖아요. 그런 의로운 삶, 의로운 정신이 이 대구의 정신인 것이고 저는 용기 있는 대구의 딸입니다. 그래서 좀 정당이 좀 뒷받침을 해주고 개혁할 때는 일사불란하게 앞사람이 쓰러지면 뒷사람이 나서고 해줘야 이 세력을 함부로 가짜게 안 여기고 무시를 안 하고 기강을 잡고 저 세력은 한다면 끝장을 보는 세력이구나. 그래서 정의가 이기는 시원시원한 그런 걸 보여줄 때 우리 당 인기가 올라가는 거고 오래 집권을 하는 겁니다. 적당히 불러서 타협한다고 봐주고 더 주고 하지 않아요. 오히려 그 비굴하다. 이런 지지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분들 깃발날에 모여 이렇게 하니까 깃발날에 속속 직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우리 김대진 위원장님 내년 3월 9일 여러분들이 대통령 후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후보 뽑히고 그 후보를 앞세웠을 때 깃발로 앞세웠을 때 대통령 선거 이겨야 지방선거도 이기는 것이지 우리끼리 잔치 잘해가지고 후보 아무렇게나 뽑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기획할 수 없어요. 저 3월 9일날 대통령 우리가 만약에 져버리면 그 몇 달 뒤에 있는 지방선거를 개인이 어떻게 돌파합니까? 못하죠. 아무리 지역민은 열심히 챙겨도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대개혁에 대한 약속을 제가 저버릴 수 없다 해서 저도 일어선 거니까요. 우리 동지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고요. 계속 전진하는 길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고맙습니다.